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발등에 불 떨어진 최신 유튜브 모의고사를 준비한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오늘 D-Day 2, 이제 2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2교시 실기 그 5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다음에서 요양보호사가 권유한 여가활동 유형은 대상자, 내가 젊었을 때는 농사를 지었어. 농사는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도 참 컸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심심해. 요양보호사, 힘드셨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으셨나 봐요. 상추를 심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1. 사교 오락활동 2. 소일활동 3. 가족 중심활동 4. 운동활동 5. 자기개발활동 정답은요? 많이 보셔서 아시죠? 상추를 심어보거나 조그만한 텃밭을 가꾸는 거, 텃밭 야채 가꾸기 2번 소일활동에 들어가는 활동입니다. 32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기록할 수 있는 기록지로 옳은 것은 1. 상담일지 2. 욕구사정 3. 급여제공계획서 4. 사고보고서 5. 방문일지 정답은요. 4번 사고보고서예요. 선생님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작성하시는 거니까 다 머릿속에 있으실 텐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라서 아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상담이나 욕구사정이나 급여제공계획서라든지 방문일지는요. 타 전문직이 하고 있어요. 사고보고서라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나면 적어내는 거 있죠. 그거는 장교양 급여제공기록지라고 하는 몇 분 어떤 서비스를 했다. 이걸 적거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RFID라고 하는 휴대폰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는 거죠. 그걸 찍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상태관찰 기록지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작성하는 거 있고요. 물론 상태 기록은 매일매일 특이사항이 있다면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혹은 우리 RFID에 적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인수인계서라고 해서 내가 돌보던 어르신을 다른 분이 돌보게 됐을 때 작성하는 것까지 이 부분 4가지는 우리가 적고요. 나머지 1, 2, 3, 5번은 타 전문직이 한다는 거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번 요양보호사가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시간 입력을 한 후 종료 전송을 할 경우에 가에 올바르게 입력한 것으로 옳은 것은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한 다음에 여기는 몇 분을 집어넣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비스 시작시간 8월 1일 오전 9시, 종료시간 8월 2일 오전 9시 20분, 신체활동 지원 840분, 정서 지원 60분,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몇 분이 들어가야 되는가? 자, 정답은요. 잠시 계산하시고 바로 정답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은 잠시 멈추셔야 돼요.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는요, 선생님, 어떻게 되냐면은 24시간은 우리가 분으로 계산했을 때 여기다 곱하기 6을 하죠. 60분이니까요. 그쵸? 그럼 우리에게는요. 24시간은 1440분이 됩니다. 1440분인데 왜 저는 여기다가 1660분이라고 적어놨냐면요. 우리 시작 시간은 9시였는데 종료 시간이 9시 20분이에요. 그래서 20분을 더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1460분이 돼요. 이 1460분에서 840분을 빼고 60분을 빼면 나머지 내가 작성해야 될 분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2번 560분이 되는 거예요.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우리가 총 60분의 시간을 곱해서 총 시간에다가 혹시 우리가 초과한 분수가 있다면 그 분수를 더해줘서 나머지 시간들을 빼줘야 된다라고 선생님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20분이 없었다면 이 답은 540분이 됐겠죠. 그런데 이 20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답이 2번 560분이 됐어요.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냥 1440분만 암기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를 틀리실 수도 있을 법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울러서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는요. 서비스 시작과 종료가 24시간 그리고 30분 이내에 종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 내가 최대로 적을 수 있는 시간이 1469분. 여기서 1470분은 되면 안 돼요. 왜냐면은 30분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69분까지 찍을 수 있다는 것도요. 선생님들 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4번 치매 대상자가 배설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외출 전에는 꼭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한다. 2. 배뇨곤란이 있는 경우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3. 야간에 화장실이 이용하기 위험할 때는 침상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4. 변실금이 있을 경우 섬유질 섭취를 제한한다. 5. 실금할 경우 기저귀를 사용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이에요. 치매 대상자의 배설돕기에서요. 만일 어르신이 배뇨곤란이 있는 경우에는요. 가급적 야간에는요.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게 옳습니다. 외출 전에 꼭 화장실을 가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무조건 강요해서는 안 돼요. 야간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 위험하니까 침상변기를 사용하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어떤 거죠? 쿠션이 있고 네, 등받이가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하라는 거죠. 요거 자주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변실금이 있는 경우 섬유질 섭취를 권장하나요? 변비가 있는 경우 섬유질 섭취를 권장하죠. 실금을 할 경우 기저귀를 사용하게 하나요? 아니죠. 기저귀 사용은 가급적 조금의 실금이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기저귀 사용을 권하지는 않아요. 실금을 하셨다면 네, 어르신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빨리 처리해 드리는 거죠. 35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비슷한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 설사를 하는 경우 금식을 시킨다. 2. 요실금이 있는 경우 배뇨 후 치골 상부를 눌러준다. 3. 요실금이 있으면 낮에는 4시간, 밤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4. 배뇨 곤란 시 야간에 따뜻한 물을 제공한다. 5. 식사량을 줄인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이에요. 요실금이 있는 경우 배뇨 후 치골 상부를 눌러줘서요. 네, 소변이 다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거죠. 설사를 하는 경우 금식을 시킨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의료인과 상의하고요. 섬유질 섭취를 조절을 해주는 거죠. 요실금이 있으면 낮에는 4시간, 밤에는 2시간, 반대죠.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하는 거죠. 배뇨곤란 시 야간에 따뜻한 물을 제공한다? 아니죠. 방금 전에 한번 공부하셨죠?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식사량을 줄인다. 우리가 임의로 줄이지 않아요. 적당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36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또 비슷한 문제 한 번 더 해볼게요. 1. 단추나 벨트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2. 외출 전에는 꼭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다. 3. 배설 기록지를 작성하여 배설 습관을 확인한다. 4. 취침 전에는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5. 옷에 배설물을 묻힌 경우 주의를 준다. 정답은요? 비슷한 문제 한 3번 정도 풀어보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3번 배설 기록지를 기억하여 배설 습관을 파악한답니다. 다른 거 볼게요. 단추나 벨트가 있는 이런 바지 불편하실 수 있겠죠? 아니고요. 외출 전에는 꼭 화장실, 제가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유도하는 건 좋아요. 땡땡땡 어르신 우리 화장실 한번 들렀다 갈까요? 라고 유도하는 건 오케이인데 강요하시는 건 아니에요. 꼭 무조건 화장실 가셔야 됩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취침 전에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까? 취침 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있어요. 옷에 배설물을 묻힌 경우 주의. 왜 여기다 배설물을 묻히셨어요? 앞으로 묻히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37번 다음 중 대상자가 야간에 배회를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단호하게 그만두라고 한다. 2. 부드럽게 타이르며 못하게 한다. 3.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며 관심을 돌리도록 한다. 4. TV나 음악을 크게 틀어준다. 5. 조명을 어둡게 하여 수면 시간임을 알린다. 정답은요? 야간에 배회하는 어르신에 대한 질문이었죠? 네, 정답은 3번.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며 관심을 돌리도록 하는 게 정답이에요. 단호하게 무언가를 그만두라고 한다거나 부드럽게 타이르지만은 그래도 못하게 한다는 거 이거 다 뭐죠? 네, 어르신을 제재하는 거죠.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마음으로 배회하는 어르신들 욕구를 먼저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TV나 음악을 크게 틀어준다. 오히려 어르신의 혼란을 줄 수도 있죠. 조명을 어둡게 하여 수면 시간임을 알린다. 왠지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치매 대상자에게는 조명을 너무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37번까지 오늘 문제도 좀 풀어봤어요. 네, 마지막까지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왼쪽, 후원은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오무동 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